안녕하세요. 삼성생명 DCIIP 고객을 위한 퇴직연금 5분 투자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K방산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K방위산업은 이젠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 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 대규모 수주와 함께 해외 수출 시장이 열리면서 K방산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루마니아나 호주, 여기에 중동까지 수출처를 넓히기 시작했고 향후 미국이나 캐나다 등 남미 지역까지 수출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을 목표로 도약하고 있는 K방산은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대량 생산 능력은 다른 국가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K방산만의 경쟁력입니다. 특히 방산은 국가 간 계약으로 방산 외교가 중요한데요. 현 정부가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재가동하면서 수출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에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탈바꿈한 방위 산업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플러스 K방산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올해 K방산을 포함한 글로벌 방위 산업 성장의 중심엔 트럼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 방위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선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에 따라 미국을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미국의 국방비를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방위 산업이 크게 성장한 변곡점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 2월에 있었던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이었습니다. 회담 이후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이 방위에 있어서 본인들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걸 느끼면서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방위비를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독일, 영국부터 동유럽, 북유럽, 심지어 EU 국방비 최저 수준인 벨기에까지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재무장 계획인데 대략적으로 유럽 재무장 계획의 규모는 4년간 1,200조 원 규모입니다. 연간 3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실제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약 40% 정도로 보면 120조 정도가 연간 무기를 구입하는 규모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는 돼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압박 속에 나토 회원국들은 방위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리면 장비와 무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이 방위비를 증액했고 동남아나 중동 등도 방위비를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K방산이 최대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K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K방산은 분단 국가라는 특성상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대량 생산 시설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무기 제조 단가가 낮아지게 되었고 꾸준히 방위비를 늘리면서 무기 개량 투자를 해왔기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낮은데 성능은 좋은, 즉 가성비가 좋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꾸준하게 대규모 생산 시설과 공급망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무기 생산 능력이 탁월하며 빠르게 무기를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빠른 공급 능력을 강점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동일 레벨의 경쟁 상품 대비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60에서 70% 정도이기에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국가들이 K방산의 가성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K방산에 대한 전 세계의 러브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K방산은 3가지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수주를 이뤄냈습니다. 그 시발점은 바로 지난 2022년 폴란드양 수주였습니다. 폴란드와 4조 5천억 원 규모의 K2 전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 동남아, 호주 등의 나라와 수출 계약을 연달아 체결하며 K방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K방산의 수출 대상국은 지난 2022년 4개국에서 3년 사이 12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수출 계약이 차근차근 진행된 것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이 됐는데요. K방산 기업들은 지난 2024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방산 4대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 한 해 유럽 재무장 모멘텀으로 K방산이 크게 성장했는데요. K방산의 수출 모멘텀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5대 기업의 2026년 예상 수출 규모는 약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약 200%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방산이 올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중동에서의 수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기 수요가 존재하고 지난 10년치 무기 수입 국가를 보면 사우디와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시장을 저희가 주목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사우디와 UAE의 노후된 전차나 장갑차 그리고 자주포의 교체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이 두 나라만 해도 약 18조 원 시장 규모로 예상되는데 이 시장을 K방산이 타깃해 세일주 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동은 분쟁이 잦다 보니 미사일 사용이 빈번해서 유도 무기를 선호하는데 LIG 넥스1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천공2라는 무기를 사우디나 UAE, 카타르에 계약에 성공하여 중동 지역에서 K방산의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세 국가는 올해부터 양산될 LIG 넥스1의 LSM이라는 무기 도입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도입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중동 시장에서 희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K방위 산업은 단순하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움직이는 전쟁 테마 산업이 아닙니다. K방산은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 산업이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견고한 실적과 풍부한 수주 잔고까지 갖춘 지금이야말로 K방산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 황금기 시대 급성장하는 방위산업의 흐름에 탑승하고 싶다면 플러스 K방산 ETF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